안경은 기분에 따라 바꿔 쓰시나요? 저는 원래 안경을 안 써요. 저는 눈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 한국에서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경 알이 없습니다. 어떤 캐릭터로 쓰는 겁니다. 부캐로서. 이게 부캐잖아요, 이게. 저와 스킨십은 다 할 수 있지만 연인의 감정이 들지 않는다네요. 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받아야 되는 게 참 힘드네요. 근데 이미 스킨십을 많이 나누시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는 자기가 연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연인으로 여겨지겠지 하고 계속 스킨십을 유지하면은 이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고통이 오겠죠. 자기 의견을 밝혔을 때는 이제 그건 내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 상대방 가치관이 이상하다, 상대방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사람이. 보통 원망하는 마음까지 가기 전에 몇 번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특히 연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그걸 바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나한테 라고 자기 희망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밝혔잖아. 연인의 마음이 안 된다고. 그럼 떠나야죠. 근데 계속 혹시나 하고 모를까 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겠다? 그때는 자기 선택임을 알고 하면 괜찮죠. 예. 내가 한번 도박을 걸어보겠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도박을 걸 때는 내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나를 연인으로 안 볼 수가 있어? 이 말만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할 거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이미 많이 들어서 참 고민했는데 그러네. 제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자기 욕심의 문제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내가 욕심을 부르고 있는 나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대방만 들어오게 되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쫄르는 거예요 지금. 룰루님한테 너무 냉정한 말이라서 조금 미안한데 룰루님이 계속 쫄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근데 나를 보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나쁜 놈이야 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힘들다는 건 가치관이 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연인도 아닌데 스킨십을 할 수가 있냐. 너가 잘못된 놈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선택이 있을 때 내가 계속 그 선택을 하고 있는 나는 못 보는 겁니다. 예.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럼 원망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피해도 안 봅니다. 여기서 스탑하면 룰루님은 성찰을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원망도 안 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가겠다? 그럼 내 선택임을 알고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자기 선택임을 잊지 않아야겠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슬슬 내용을 쓱 들어가 볼까요? 제가 사실 요즘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냐면요. 은퇴 후에, 그러니까 한국이 은퇴 나이가 빠르잖아요. 여러분 그 기업 다니시는 분들, 근데 제가 두 가지 정보가 있어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 친구들이 기업에서 야 요즘에는 한국은 몇 살이면은 회사에서 나와야 되냐 그랬더니 정년까지 있을걸? 막 이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기업을 다녀도 40대 중후반이면은 벌써 나와야 될 압박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쯤 나갈 준비해야 될걸? 이라고. 근데 되게 친구들 얘기는 리얼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대기업 다니거든요. 회사마다 업계마다 달라요. 대기업 압박이 더 심하다고. 그러면 더욱더 그러네. 왜냐면 제가 들은 내용도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40대 말부터 압박 들어오고 50대 초반 정도에 이제 거의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대기업 평균 퇴직 연령 49.5세잖아. 2021년 기사예요. 정년이 60세인데 직장인들 51세면 부장 달고 퇴직할 때 대기업 직장 퇴직 평균 연령이 49.5세입니다. 그러니까 50세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대기업 다니면. 스타트업 다니셨는데 40대 말 50대 분들 대기업에서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50 전후로 해서 나오는 게 평균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50대쯤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이 몇 살부터 나옵니까? 65세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15년이 비잖아요. 빌 때 이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25년의 인컴을 채우는지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같은 대기업이라도 사무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리는 훨씬 빠름. 그러니까 약간 위치가 좋을수록 빨리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 50에 나오신 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자기는 사무직에 있고 싶은데 사무직을 원하는 퇴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직에는 젊은 사람들이랑 경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뽑으려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무직을 살려서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노후 준비를,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한 분들은 막 자기가 그 전기 기사 막 이런 걸 따요. 자격증을. 사무직 아닌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그거를 취직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블루칼라 잡을 잡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여러분이 항상 고민이 뭐냐면, 저도 고민이 뭐냐면은 폼나는 직업을 찾고 싶잖아요. 대기업 가야 되고, 사무직 가야 되고, 대기업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하고, 평균 취준 기간이
2년 정도 되고 이렇게 돼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제 구독자들의 평균 연령은 100세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100세. 근데 50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50년이 남잖아요. 50년.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뭔가 너무 폼나는 직업, 폼나는 기업에서 취직하고 막 이런 게 옛날에는 한 진짜 정년 한 60세까지 하고 퇴직 후에 인생이 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뭐 평균 연령이 한 70 몇이다. 그때는 기업이 내 인생의 대부분인 게 맞아. 내 직장이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게 맞아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점점 취직 연령도 늦어졌고 퇴직 연령도 빨라졌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기간이 30세에서 50세까지 직장 다니는 기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적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간이 되게 작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좀 그걸 보면서 들었어요. 예. 그래서 성공이랑 실패를 엄청 나누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레드. 나 대기업이고 연봉 몇천이고 뭐 얼마 모았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하는 연령대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때 막 해요. 서로 막 비교하면서 너는 거기 갔네, 너는 중소기업이네, 넌 조소기업이네, 나는 대기업이네. 근데 그게 그냥 한때야. 50살에 퇴직하면 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얼마 못 가요. 대기업을 엄청 준비해서 가서 내가 대기업 직군으로서 살았다는 정체성이 나가 갖고 있잖아요. 난 대기업 다녀. 나는 성공했어. 실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대기업 간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성분이다 그러면은 뭐 30이나 30 초반에 대기업 들어갔다. 그러면 한 18년 있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블루 칼라로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나 나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이랑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너무 과거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대기업을 간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막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도 잘 갔고 대학교에서도 학점 관리를 엄청 열심히 했고 나는 대기업을 갔다 이거야. 대기업을 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40대 후반이면 벌써 나 나올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50년을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대기업을 갔다고 이렇게 탁 하면서 어깨를 피면서 야 그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잖아. 생존의 위협을 받을 텐데 내가 40대 말이면. 근데 그리고 중소기업을 간 사람도 맨날 대기업 보면서 막 자괴감을 가져. 자기는 대기업을 너무 가고 싶은데 중소기업 가가지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들이랑 말할 때마다 자괴감 느낀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졌다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런 얘기는 항상 걸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중소기업이 사정이 너무 어렵다. 중소기업이 근무 환경이 너무 어렵다.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좋은 인컴을 받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중소기업 다니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위로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문제 없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삶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삶에 어떻게 생존의 위협이 없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유행어 사실 하나 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유행어 뭐냐고요? 살펴 들어가세요는 이미 한철 지났고요. 털개 등장 한 번 지났고, 요즘에는 어차피. 여러분 제 유행어를 몰라도 되는 게 어차피 계속 듣다 보면 따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스며드는 유행어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셔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펴서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